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진실들이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외압 사건은 윤석열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사건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부 여당의 수렁이 되는, 정부 여당에 유리한 명분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부권으로 위기를 넘긴다고 해결될 사안도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방탄회의 역할이 없는 식물 정당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방탄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적당한 역할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를 방탄하는 오직 단 하나의 역할. 마땅한 명분도 없는 자괴감과 피로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국민의힘 내부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VIP 경로서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즉 윤석열 대통령 경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한 건데요. 나도 VIP 경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물증까지 나오면서 VIP 경로설이 사실일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발로 나오는 이런 폭로를 막고 사건을 대충 얽어무려 윤석열 경로설은 없었다. 그렇게 공수처가 약식으로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미처 힘을 쓰기도 전에 3명밖에 안 되는 공수처 검사들이 작정하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제 최상병 사건이 국회에서 제2결에 실패하고 윤석열이 바라는 대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시간은 끌 수 있지만 얼버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해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김 사령관이 참모와 통화하면서 VIP 경로설과 관련해 대화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최근 해당 참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설을 자신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8월 1일 아침 8시쯤 김 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된 7월 31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라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김 사령관과 진실게임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물증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이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VIP 경로서를 지어냈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작년 8월 1일 회의에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외에도 적어도 참모 3명 이상이 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진술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그제 2차 조사에서 해당 간부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김 사령관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대질도 거부했습니다. 김 사령관 변호인에게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정말 얘기한 적 없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다른 해병대 간부의 추가 증언에다 물증까지 뒷받침되는 상황인데요. 김계환 사령관이 정말 VIP 경로서를 말했다면 김 사령관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던 걸까요? VIP 경로서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은 2명입니다. 먼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참모 휴대폰으로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그 직전에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된 유선 전화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은 오후 5시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3분여간 통화했습니다. 30분 뒤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입니다. 하지만 임 비서관은 국회에 나와 김 사령관과 아예 통화한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그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비서관은 회의 날 아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3쪽짜리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은 뒤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11시 좀 넘어서 시작을 해서 네. 아마 12시가 좀 넘어서 이때 이제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은 이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 수사는 경로설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실제로 경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VIP 경로 발언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적 없고 애초에 대통령 경로를 느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VIP 경로설을 전했는지, 왜 통화한 적 없다고 답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국민의힘 당선자 낙선자를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과 김건희를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고 윤석열이 떠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당내 장악력을 다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연일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는 초선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용산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요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따뜻하게 위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나를 믿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 적극 밀어주겠다,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도 언제든 연락하고 자주 놀러오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외압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상황까지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방어가 안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윤석열 부부가 얽힌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힘든 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대로 3년을 갈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부부를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공멸하느냐, 윤석열을 버리고 생존하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 주 28일에 제2결은 5표 차이 내외로 가부가 갈리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큽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동요가 더 커질 것입니다. 얻는 것 하나 없이 윤석열 부부 방탄하느라 자신들의 국회의원 임기를 다 보내면 전국 대부분의 보수층은 스스로 괴멸할 것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8년 실시되는 23대 국회의원 총선을 그려보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에서 당론을 따를 수 없다는 김웅 의원의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서 균열이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에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해 이탈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반대 당론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느냐고 맹비판하며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나 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어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빼고도 4명 더 확인했다며 최종 이탈표가 10명 이상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당일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 전원 소집령을 내린 동시에 전 의원들에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쟁용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애 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당 내부에선 김 의원 예측대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웅, 안철수, 유이동 3명 외에도 결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MBC와 통화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비상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당론까지 정한 건 좋지 않아 보인다며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예 출석을 안 하는 의원도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에서까지 입틀막 표단속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